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추정 잔해는 사실 추락 후 며칠이면 인양이 될 줄 알았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인양이 오래 걸린 이유, 또 인양한 우주 발사체로 분석 가능한 사항은 뭐가 있는지 국방부 출입하는 김태희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군은 북한 발사체가 추락한 바로 그 당일에 인양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맞습니다. 인양 시도 과정에서 2단 추진체로 추정되는 원통형 물체가 다시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해상 상황과 날씨 변화, 군 요원들의 피로도 등을 모두 고려해서 인양 작업을 실시해야 했는데요. 발사체가 가라앉은 수심이 75m로 매우 깊고 또 조류가 강하고 시야도 50cm밖에 되지 않아서 인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발사체 잔해물이 원통형인데 표면이 미끄러워 결박해 올리는 게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총 인양은 4차에 걸쳐 시도하였으며 1차 시도는 수중 환경 및 잔해물 하부에 와이어를 연결을 시도하여 하였으나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인양된 발사체로 정확하게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인양한 물체는요, 국방과학연구소로 이송해서 한미가 정밀 분석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2단 추진체의 엔진과 연료 그리고 산화제가 그대로 탑재돼 있다면 전반적인 미사일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분석을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발사 실패의 이유를 알 수도 있는 겁니다. 연료하고 산화제의 조성비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로켓의 성능을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은 오늘 발사체 공개 현장에서 인양된 발사체 엔진이 들어있는지 이런 자세한 사항은 함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양 물체에 적힌 이름 있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 이름이 북한이 얘기했던 것과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체를 천리마 1형이라고 했는데 네. 막상 건져보니까 천마라는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또 인양된 잔해 표면에는 하늘을 나는 말의 모습을 형상화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이 부분을 분석해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추측을 해보면 인공위성 발사체를 천리마 1형이라고 하고 2단 추진체 이름을 천마라고 명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추락 직후 다시 발사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다시 쏘아 올릴까요?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북한은 발사체를 쏜 후 이례적으로 발사 실패를 공개하고 또 2단계 로켓 엔진의 시동 이상으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과학기술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간 내 2차 발사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북한의 의도와 달리 엔진 문제 등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당장 이번 달 안에 추가 발사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또 북한이 잠깐 움찔할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이 오늘 핵 추진 잠수함을 부산에 보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 미시건함이 부산에 왔습니다. 네.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은 토마호크 미사일 154발을 탑재할 수 있는 강력한 재래식 무기 플랫폼인데요.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이 한국에 온 건 6년 만입니다. 해군은 이번 미시건함 입항에 대해서 전략 자산을 더 자주 정례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미시건함 방안을 계기로 한미해군은 연합 특수전 훈련을 진행할 예정인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연합 대응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